여러분, 밤사판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춥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기사 2천억 밸류업 펀드 증시 구원 투수로 등장한다. 네, 어제 금융당국에서 증시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반갑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업 펀드 2천억 원을 먼저 시장에 투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추가로 3천억 원을 더 조성을 해서 역시 시장 안정화에 투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렇게 자금만 한 5천억 정도를 넣는 것 외에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한도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가동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투여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다소 좀 옥죄였던 규제들도 좀 풀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표 한번 좀 보면은요. 밸류업 펀드라는 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지난 9월 말에 밸류업 펀드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 유관기관 한국거래소나 이런 데서 자금을 만들어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좀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돈을 이제 빨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3천억 원도 역시 증권 유관기관과 민간이 1,500억씩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역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 ETF 상품이나 밸류업 지수에 구성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좀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과 동시에 이제 정부의 이 증시 안정 자금도 투입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증시 안정 기금이라고 10조 원짜리 기금이 있는데 아직 이거 투입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투입될 여지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뭔가 좀 훈풍을 불어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규모도 작고 대상이 좀 타겟이 분명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그 향배도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트럼피즘 때문에 이제 국내 주력 사업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뭔가 좀 꿈틀거리고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좀 제도도 조금 개선을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어떤 의도 자체는 뭐 당연히 늦은 감이 있다고 불구하고 그래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주 확대 백고동 울린 조선 만성 불황의 먹구름 낀 석유화학 이제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데일리가 국내 크레딧 전문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 전문가라고 보면 되죠. 여기 전문가들 183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 안에 업황이 좋아질 업종이 어디고 또 나빠질 업종이 어디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표가 좀 나올 텐데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업황이 개선될 업종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조선이 1위고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 전기전자, 그다음에 은행 이렇게 상위 5위권이 형성돼 있고요.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보시면 이제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은 화학, 건설, 캐피털, 철강, 유통 이렇게 5분야입니다. 사실은 개선 업종, 악화 예상 업종 모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개선 업종 같은 경우 1위 조선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항공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 문제가 좀 거의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좀 개선되는 측면도 좀 있겠고요. 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겠다는 측면도 있죠. 자동차가 좀 의외였는데요. 북미 특히 전기차 쪽 판매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뭐 좀 IRN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화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석유화학하고 철강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 대중국 관세를 60%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이 업종의 어떤 수요 위축을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감안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결국은 뭐 지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밀어내 수출을 할 텐데 그 여파가 우리 철강 또 석유화학 업계에 가장 크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도 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거, 캐피털 쪽은 내수 침체 여파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좀 가보죠. 네이버,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이 두 종목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민주이고 또 최근에 똑같이 좀 반등 분위기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원들의 자사주 매매는 두 회사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최근 주가 흐름을 표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그것도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 좀 이틀 연속 오르고 있고 확실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 5거래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도 16만 원대 후반에서 이제 19만 원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임원들은 최근에 주가가 30%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의 임원들은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계속 자사주들을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좀 엇갈리는 건데 이게 향후 두 이 국민주들의 주가 흐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를 사들인다라는 거는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삼성은 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이버는 임원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궁금한 향후 결과가 되게 궁금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CJ 그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CJ 제일제당 음식료 업종의 대미, 북미 또 뭐 유럽 쪽, 뭐 남미 쪽 수출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좀 되돌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좀 부진하죠. 주가도 그렇고요. 성장세에 대한 의문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데일리가 이 CJ 관련된 내용을 1면과 3면 그리고 증권면에 15면에 이제 크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면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계 1위 사업, 이게 이제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는 이제 사료용 그런 이제 아미노산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CJ 제일제당의 이 그린바이오 사업부가 바이오 사업부가 이게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부를 파겠다는 겁니다. 이제 본매가 다음 달에 본입찰을 들어갈 예정이고 근데 매각 가격이 상당히 큽니다. 6조 원 정도 좀 될 것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짜배기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22년 매출 4조 8천억 원대, 영업 2천억 원 정도 내고 있는 데니까 CJ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약간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CJ는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이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국내 그룹인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설탕하고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아미노산, 사료용 아미노산 이 두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CJ가 현재 이런 큰 그룹으로 성장하게 된 일종의 모태 사업인데 그 중에 하나 설탕을 제외하고 이 사료용 아미노산 이 사업부를 팔겠다고 좀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린 바이오 사업의 현재 상호 성장성이 조금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그룹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그린 바이오 사업이 한 3에서 한 5년 주기로 좀 이 실적 변동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곡물이나 이쪽이 원래 좀 변동성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향후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룹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세 번째가 좀 더 이렇게 이 그린 사업부, 바이오 사업부를 팔려는 가장 큰 이유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룹 차원의 뭔가 성장성에 대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CJ 제일제당의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부를 한국콜마에 1조 8천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CJ가 그 돈을 가지고 M&A를 한 게 뭐였냐면 미국의 냉동식품 2위 회사인 슈완스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올해 CJ 제일제당의 미국에서의 이 사업이 음식료 사업이 아주 대박을 쳤죠.
특히 이제 뭐 비비고 만두라든가 이런 김밥이나 이런 좀 냉동식품 쪽에서 휴안스와 그 유통망을 활용해서 대단히 좀 큰 실적을 좀 거뒀습니다. 상반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휴안스 식품과 같은 이런 사례를 이 그린바이오 사업을 6조 원대에 매각을 할 경우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 이런 이제 휴안스 식품보다 더 큰 어떤 회사를 M&A를 해서 뭔가 좀 그룹 차원의 어떤 성장성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데일리 증권면에도 보면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CJ제일제당이랑 E&M의 실적이 좀 최근 들어서 부진하다 보니까 올 들어서 CJ 이 지주회사의 주가가 13%나 최근 한 달 새 좀 빠진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CJ그룹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좀 되는 거죠. 좀 표에서도 보시면 주가가 좀 14만 원대에서 이제 10만 원대 아래로 9만 원대까지 크게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J 차원에서 뭔가 그룹 차원의 성장성을 도모한, 즉 지금 음식료라든가 이 컨텐츠 쪽에 너무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이 그룹 차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을 위해서 음식료가 그런 대규모 M&A를 통해서 큰 성공을 봤으니 이제 음식료 쪽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초대형 M&A를 통해서 그룹 차원의 성장성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가로도 좀 어떻게 CJ그룹주들이 영향을 좀 받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